오늘 수업은 죽음의 순간에 기억할 추억을 지금 만들라라는 주제로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행복 따위 필요 없다. 전체적인 내용의 행복 철학이죠. 행복 철학 수업에서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억할 추억을 지금 만들라. 이때 좀 키우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죽음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누구나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말일세. 바로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 하는 것도, 성공하려는 것도, 사람들과 잘 지내려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힘 있는 사람에게 쩔쩔매는 것도, 여행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도 모두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 삶 거의 모든 곳에, 우리 행복 거의 모든 곳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네. 이번 수업, 삶 속 중요한 것을 통해 행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와도 잘 부합하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수업, 오래전 첫 번째 수업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생각해 보자고 약속한 적이 있었지. 자, 그래. 자네는 죽음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나? 또 다른 관점입니다. 죽음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반대의 관점입니다. 죽음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까지는 생각했지만 죽음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음을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이 떠오르기는커녕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겠죠. 제 생각은 죽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자유를 통해, 평등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자유를 통해 평등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지금 말하면서 노학자 선생님의 말에 약간 반론을 핍니다. 자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역시 죽음은 중요하지만 인간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일개 생명체일 뿐인데 인간이 뭘 하겠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두려움의 최소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내 말대로 해도 모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우선은 죽음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결정하도록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네. 마지막 행복을 위해. 내가 죽음을 결정하자.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안락사를 선택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죽는 게 두렵고 아쉽지만 지금 죽어도
큰 아쉬움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죽음을 준비해 가라는 말이에요. 쉽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들려면 건강하게 살면서 이런저런 작은 성취도 하고 작은 행복도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겠군요. 그렇죠? 작은 성취, 작은 행복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학생이 잘 통찰했습니다. 어렵겠나?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죽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음까지가 우리 삶이에요. 정말 죽음의 상태에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죽음까지도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행복하면 죽음도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죠? 죽음도 삶이니까 말세. 친구도 못 만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세상을 얻으려 하지만 죽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죽음을 위해 삶을 더욱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세. 죽음을 위해 죽음 때문에 삶을 더욱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사유하고 인식하고 성찰하고 통찰하면 삶을 더욱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뜻말뜻합니다.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살다 보면 죽음도 삶의 일부니 죽을 때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떨까요?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 노학자도 모르겠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네. 죽음은 자기를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 죽음의 준비는 자기를 떠올리지 않는 연습이에요. 잘만 연습하면 의외로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자, 약간 의학자가 오늘 띄웁니다. 죽음 연습이죠.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떠올리지 않는 연습. 그것이 과연 죽음의 두려움을 줄여줄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논리적 행복 방법만 수업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죽음만은 예외일세. 죽음은 예외라고 합니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하겠나. 그렇긴 하겠죠. 사실 논리적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행복한 죽음을 맞는 한 가지 논리적 해석이 있기는 하네. 자, 이게 뭘까요? 인간도 생명체 아닌가, 그렇죠? 그럼 생명체니 죽음은 피할 수 없겠지. 그렇겠죠? 죽을 때는 고통스럽지? 그렇습니다. 사슴이 사자에게 잡아먹힐 때처럼 말이었어요. 그때는 빨리 죽는 게 낫겠지. 그렇죠? 사냥을 당한 동물은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죽음은 두려운 악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천사 아니겠나?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의 격렬한 고통과 공허이지. 죽음이 있어 다행이지 않나. 이처럼 삶의 일부로서 죽음이 있으니 삶을 너무 두려워할 것 없네. 삶 속 고통을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으면 되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고통 때문인데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죽음이니 삶을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한데 죽음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누가 그걸 확신하겠나. 두렵고 불행한 상태를 조금 벗어나면 되지. 그것도 최소 죽음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여기서도 최소 행복 이론이 적용되는군요. 죽음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불행하지만 않으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소 행복 이론,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그 최소 행복 이론이 죽음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네. 반행복적 최소 행복이 가장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음 속에서 불행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조금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약간이지만요. 약간 희망적입니다. 죽음에 대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죠? 너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랄 수는 없죠. 그렇긴 합니다. 그 관점으로 생각하니 죽을 때 괴롭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은 희미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훌륭하네. 기억을 기억하면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내어주더라도 기억을 가지고 저 멀리 달려가면 죽음이 쫓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에 떳떳이 맞설 수 있는 뚜렷한 기억을 갖도록 생을 만들게. 죽을 때 무엇을 기억하겠나? 나이만큼의 장면은 기억하겠는가? 자,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할 기억을 지금 만들게. 자, 이번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죽음에 떳떳이 맞설 수 있는 뚜렷한 기억을 갖도록 생을 만들고 죽을 때 무엇을 기억하겠는가? 나이만큼의 장면은 기억하겠는가? 우리 이럴 수 있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자,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할 만한 기억, 돈이나 지위보다는 중요해 보이는 것. 자, 학생도 조금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삶을 행복하도록 바꿔주지 않나?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면요. 죽음은 항상 삶을 위축시키고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반대로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죽음을 위해 삶에 더 집중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죽음의 상태지. 우리 불안의 기원은 대부분 죽음이다. 죽음의 순간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하지.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결국 삶에 집중하는 것이네. 죽는 날, 죽기 직전까지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삶에 집중. 밧줄을 일구다가, 밥을 짓다가, 글을 쓰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도록 삶을 준비해야 하네. 자기 건강 관리도 하고 잘 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 그 두려움이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순간 전까지 행복하도록 하세요.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일하란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죽음까지 극복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의 모습. 네. 학생이 죽음이 아주 조금은 삶의 일부로 느껴진다고. 죽음까지 삶의 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겠죠. 자,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죽음의 순간 한번 힘을 쓸 각오는 해야지. 그럴 각오는 해야 합니다. 삶 같은 죽음을 맞을지, 죽음 같은 삶을 살지는 마음 한번 먹게 될 텐데.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 용기를 내야지. 그렇죠? 우리 죽을 때 마지막 용기를 냅시다. 죽음을 맞을 용기. 그게 있으면 삶도 행복해집니다. 죽음이 행복에 미치는 두 번째 긍정적 영향이지. 그 영향은 대단할 수도 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죽음이 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학생도 다시 죽음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죽음이 자신에게 두렵고 힘들지만 남아있는 가족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두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두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없나요?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노학자 선생님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자기 죽기 바쁜데 가족 생각할 겨를이 있겠나?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신품을 딛고 들어가야지. 죽음은 인생에게 정말 냉혹한 일이군요. 냉혹한 일 같지만 사실 장례 기간 사흘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간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물론 계속 슬픔은 남아있겠지만 이처럼 죽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절망 있게 할 수도 있는 허무한 거지. 그렇죠? 좀 허무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네. 자신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이세요. 오히려 이게 다행입니다. 죽음이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도록 인생 마지막 행복의 여정, 죽음을 준비해야 하네요. 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일, 마지막 사랑이군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일, 마지막 사랑.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가능한 많은 일을 해두어야지. 무슨 일일까요? 죽음이 두려워 정신없이 도망치다 다치기도 하지만 사실 어둠 속 죽은 나무처럼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네. 죽은 고목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다 스스로 다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 죽음이. 그러니
너무 죽음에 관심 두지 말게. 관심 두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에. 우선 죽음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죽음이 삶을 압도하도록 않도록 말이죠. 자, 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잘 생각해보고 만일 죽음의 두려움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즐거움의 단절이라면 해야 할 일은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해야 할 일은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만들고 그것을 죽음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삶 근처에 죽음이 맴돌지 못하게 하게.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행복해야 하네. 학생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또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자꾸 알려주네요. 자, 세 번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시간 내 완성토록 도와준다네. 그렇습니다. 시간 내 완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뜨거운 일상, 생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삶을 마무리해야지. 마지막 숙제군요. 최소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렇네. 우리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지 않았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충분. 우리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수업 주제가 정확하게 죽음의 순간에 기억할 추억을 지금 만들라라는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 따위 필요 없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행복 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네 가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수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이번 네 번째 수업에서는 각 소주제별로 예를 들면 자유, 오늘 공부한 죽음, 사랑, 평등, 부, 명예, 국가 이런 것들 각 소주제별로 그런 것들이 우리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체 4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었지만 잘 정리해서 진정한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수업은 완전히 다른 주제로 우리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세계에 다시 빠져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